네, 안녕하세요. 1월 17일, 네, 화요일입니다. 어제 일단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조금 또 국내 지표를 좀 판단할 수 있는, 네, 지표 자체가 조금 없고요. 네, 유럽 증시는, 네, 계속 조금씩 랠리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어제도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영국이 0.2%, 그리고 프랑스 0.28, 그리고 독일 0.31에서 최근 들어서 일단 유럽 증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정권가가 주목하는 올해 증시 키워드 에로배우다라고 하네요.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 관련주에 주목하자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태조 이방원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해는 에로배우, 친환경 에너지 화두가 지속이 될 것이다. 해서 로봇 산업 붐이 일어날 것이다. 일단 작년 말부터 올해에 조금 유망 섹터 로봇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연초부터 그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틱스 유상증자 이슈가 되면서 로봇주가 좀 많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여전히 대세다. 우주 항공도 헐헐해서 에로브웨어에 주목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시 기대주 에너지에 하나솔루션, CS윈드, OCI, 두산 퓨얼셀, 로봇주, 레인보우 로틱스, 휴림 로봇, SPG 로보티지, 그리고 배터리, LG엔솔,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LNF, 우주항공주,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세트렉 I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시 1분기에 바닥 찍고 반등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치 투자의 시대 다시 온다라고 하네요. 불확실성의 시대다. 미국의 긴축 강도와 속도, 글로벌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모든 게 예측 불허. 말 그대로 그냥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 올해 1분기 증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입니다. 이제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겁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식시장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에 자본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지만 올해는 악재가 조금씩 해소되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분기 반등객이 나올 수도 있다. 네, 포인트는 실적이랑 외국인 수급이다 라고 하는데요. 일단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실적이죠. 지금 4분기 실적 일단 대부분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특히 코스피 쪽으로 해서 일단은 기업 실적과 수급이다. 네, 주가가 떨어지면서 코스피 PER 8배에서 9배 수준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실적 전망치가 크게 조정되면서 PER은 11배까지 높아졌다. 여하튼 실적 외국인 매수 부분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을 듯 합니다. 변수는 신용 위기, 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힐 것이다. 일단 FOMC에서는 그죠.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금리 상태가 얼마 정도까지 유지가 될지, 일단 금리 인하 올해 조금 앞당겨질지, 다시 가치 투자에 해다 퀄리티 주식을 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 성장주, 조금 다른 면인데 그죠. 가치 투자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있고 현금 흐름이 괜찮은 기업이나 배당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금융회사, 지주회사 등에 주목을 해야 한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 헬스케어, 인터넷, 게임 등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한번 수급이 와야 되는데 그죠? 2년 동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컨선 새해 투자처로 바이오 콕 집었다라고 하네요. 글로벌 PEF 새해 바이오 투자에 집중한다. 생명공학 투자사 인수로 전문성 확보. 조단위 펀드 조성하며 선점 속도전을 내고 있다. 쪼그라든 유동성을 기회로 투자 집중한다. 국내도 EA 주시에서 바닥이냐 시기상조론이냐 이야기가 서로 분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사본 펀드 등 투자 컨선들이 바이오 분야에 자금을 집중하고 있다. 투자 심리 악화로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를 반정시킬 전화 위복 카드로 바이오를 꺼내들며 각별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다. 국내 자본시장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자금이 어느 곳을 향하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제
바이오 분야를 바닥으로 보고 투자에 나서야 하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섣부르다라는 반론이 맞서며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 글로벌 큰손 조 단위 바이오 펀드 장전, 국내도 예의주시해서 전체 그죠 조금 해외 쪽에서도 말 그대로 좀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 국내에서도 쏠릴 수밖에 없죠. 여하튼 2년 넘게 흐지부지한 쪽. 아랍에미레이트 40도 투자에 급부상한 제약바이오 수혜기업 메디톡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번에 윤 대통령 방문할 때 메디톡스도 같이 갔다라고 하면서 메디톡스 3빌리언, AM 메딕스 3곳, 윤석열 대통령 UAE 방문길에 경제사들 떠는 동행에 주목을 했는데요. 그래서 세계 업체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죠. 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훈풍이 불 수 있는 사항이죠.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중국에서 최초 허가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중국 회사입니다. 우리도 지금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죠. 램시마를 중국에 허가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그죠. 지금 깜깜무소식입니다. 여하튼 중국 일단 자기 회사 바이오테라 솔루션 중국 광동성 광저우에 소재한 항암제, 자가면역성 질환, 심혈관계 치료제, 암가질환 치료제 및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전문 제약기업 바이오테라 솔루션에 대해서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제형 BAT1806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에 BAT1016 중국에서 허가를 획득한 악템나의 최초 바이오시밀러 제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일단 자국 회사죠. 미국이랑 EU 쪽에도 일단은 허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바이오테라 솔루션, 심프니, 스텔라라, 코센틱스 등 바이오시밀러 제형들도 추가로 개발 중이다라고 합니다. ABL 바이오 사노피 이어서 면역 항암제 빅딜 이뤄내겠다라고 합니다. 사노피와의 기술 이전 계약 이후 회사 위상이 달라졌다.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ABL111 일상 결과 공개 압도. 요게 아마 이번 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상으로 제가 이번 주를 알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가 2023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계기로 연내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2개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시키겠다. 여하튼 산오피에 의해서 대량 대형 계약이 하나 나왔고 그죠. 일단 면역 항암제 2곳 쪽에 대한 부분도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네요. 바이오가 K 대세, 삼성, 셀트, SK, 롯데 투자 늘린다. 여하튼 새롭게 또 들어오고 있는 회사도 있죠. 그죠? 오리온도 바이오에 한다 하고, 대웅제약도 CDMO 또 한다 하고, 여하튼 바이오의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나간다. 삼바 4공장 가동에 이어 연내 5공장 착공을 시작. 셀트리온 글로벌 생명과학 연구센터와 제3공장 완공 예정이며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총 36만 리터의 공장을 짓는 첫 삽을 뜬다. 일단 ADC 우리 셀트리온도 하고 있고 그죠? 셀트리온 올해 바쁜 한 해를 예고했다. 상반기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 완공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는 10,000평 내 대지 규모에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의 규모로 R&D와 공정개발, 임상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스톱 대규모 연구센터. 오늘 4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돼 300명 이상의 바이오와 케미컬 등 연구개발 전문 직원들이 근무할 예정이다. 이곳은 신약개발뿐 아니라 전체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을 역량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기지가 될 것이다. 셀트리온은 이를 통해 바이오시밀러를 넘어 신약개발사로 변모한다는 목표다. 다수의 항체 신약 파이프라인은 개발 물론 ADC, 항암제 영역 등 차세대 약물 개발에까지 뛰어들 예정이다. 상공장도 예정되어 있다. 2,740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 상공장. 기존 2공장 부진의 대지 면적 4,700평 내 4천 규모로 3공장 완공 시 셀트리온은
25만 이대의 생산 규모를 갖추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업화 생산 2024년 11월 정도입니다. 2024년 르네상스 온다라고 하면서 든든한 노후 지켜줄 키워드 바이오입니다. 키움 정권이죠. 정책 뒷받침, 자금 유입 등 지속 등이 호재다. 알츠하이머 바이오시밀러 폭풍 성장할 것이다. 제약 바이오주 하반기 반등의 본격화, 상저하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바이오 제약 업종의 르네상스를 앞두고 올 하반기 주가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알츠하이머와 바이오시밀러가 투자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을 예측했다. 이러면 내년 산업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것이라는 가능의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주가는 이를 선행할 것이라는 게 분석이다. 키움증권이 제약바이오 대표이사 및 임원 등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내년부터 2027년 이내 산업 르네상스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 바이오 섹터 키워드 바이오시밀러와 알츠하이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과 삼바 하반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예정이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2027년까지 바이오시밀러 처방에 대한 급여는 6%에서 8%로 늘어나는 등도 주목하고 있다. ABL 바이오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고령화로 알츠하이머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 연구 결과는 업계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ABL 바이오가 바이오젠, 릴리, 로슈 중 하나와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 대장주가 될 수 있다. ABL 바이오 그죠? ABL 바이오 암튼 더 그리고 올해 또 3대 키워드 ADC, 카트-T, 바이오시밀러 이야기하고 있죠. ADC, 레고캠 바이오고 그죠?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컨파마 종양약 분야에서 세 번째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한다 해서 우리 베그젤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컨파마 병원 의약품을 전문으로 하는 컨파마 사업부의 바이오로직스는 베바시주바 바이오시밀러인 베그젤마를 출시하며 바이오시밀러 바테메쿰을 계속 확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베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 컨파마를 통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출시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해서 다섯 번째, 컨파마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출시하는 다섯 번째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 일단은 렘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유플라이마 그리고 아무튼 해서 다섯 번째 해당되는 베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출시한다라는 사항이네요. 캐나다에서도 허가를 받았죠. 허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여하튼 베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도 그죠. 후속 주자지 부분이지만 여하튼 빨리 조금 시장을 먹어갔으면 좋겠고 여하튼 제약 바이오 사이클 올 때는 된 듯 합니다. 그죠? 2년 넘게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오고 사이클이 안 들어왔는데 보통 한 2년 주기로 사이클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 훈풍이 조금 불고 있습니다. 올해 일단은 블록버스터 특허 의약품 휴미라, 스텔라라 그리고 아일리아 또 특허가 풀리면서 제2의 바이오 시밀러 물결 하고 있으니 여하튼 올해 안으로는 일단 제약 바이오 사이클이 올 듯한데 그죠? 여하튼 상반기 내 조금 빨리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미증시 휴장이라서 조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어제 잠깐 쉬었던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은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여하튼 유플라이마 FDA 승인 이게 빨리 나와야 될 듯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